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드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산업의 생태계가 아주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 중심의 배달 또는 오픈마켓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들이 아주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경제 일간지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쿠팡 앱을 활용한다. 이런 기사가 날 어, 정도로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플랫폼 사업 시장이 정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불공정한 계약 관계도 그렇고, 거래 내용 변경이 시시각각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요. 관련 법이 좀 더 정비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9월 28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법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을 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올 들어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소비 생활을 하는 경향이 커졌는데요. 네. 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쿠팡을 통해서 사고자 하는 물건들 검색하실 때요. 어떤 기준으로 상위에 노출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는 약주를 하신 분들이 카카오 대리 앱을 활용을 해서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호출할 때 카카오 택시를 우대하는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예. 자,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만약 그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은 불공정한 거래를 취할 유혹이라 또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예.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제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렇게 이제 28일 밝혔는데요. 네네. 그동안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중개 사업자로서 대규모 이제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이제 규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돼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입업체에 대한 이제 기업의 갑질을 예방하고 또 가입된 업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제 최근에 논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배달 앱이 성장하면서 독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사용자는 많아지는 추세인데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법이나 제도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배달앱의 경우에는 이 배달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높은 배달 수수료 때문에 아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을 하거나 또는 배달료를 소비자한테 이제 전가시키게 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해 왔었습니다. 예, 예. 역시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서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예. 이런 것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을 연결짓는 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예. 네, 또는 온라인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것, 요즘에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다 통칭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소비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딸린 기업의 힘과 규모가 커지니까 여기를 이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세부 법안을 지금 생각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세부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자, 우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이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상의 이득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된다는 겁니다.
네. 또한 입점 업체가 이제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강매하는 행위,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가 하게 됩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 업체가 분쟁 조정을 해서 인제 항상 그 기업이 인제 아무래도 입점 업체보다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분쟁 시에는 항상 입점 업체가 불리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제 공정위가 어느 정도 개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한마디로 이 기업의 지위상 가질 수 있는 불법적인 어떤 기회주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게 되면은 법 위반액의 이제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예. 때문에 뭐 최대 10억 내에서 법 위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소비자 편에 좀 서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뭐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업에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사업 분야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인들 분명히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성욱 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형벌은 최소한도로 규정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공정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를 이제 대비해서요.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12회 정도 이제 열고요. 전문가들의 뭐 자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여서 개정안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네. 기업 측의 다양한 의견과 또 입장을 묻되어 입점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준이 좀 마련돼 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예예. 이제 좀 얘기를 좀 바꿔서요. 법안에 포함될 또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개정안에 담기게 될 예정입니다. 예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이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를 해서요. 업체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공정위가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예. 또한 명확한 기준의 계약 변경과 내용의 구성, 규정 대상 등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네네. 이것들이 이제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이 걸리고 서비스의 일부를 중지하려면 7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종료를 하려면 30일 이전에 입점 업체한테 미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네네. 또한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계약서에 꼼꼼히 기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예. 더해서 뭐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제 입점하는 것이 제한됐을 때 수수료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말씀드린 대로 노출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좀 다루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온라인 플랫폼 사업 분야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네요. 맞습니다. 경제가 아주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요.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련 법령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는데요. 더 큰 기업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고, 이런 뭐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아주 큰 생태계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예. 여기에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의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성욱 공전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런 법적 조치가 자칫 너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돼서 기업 창업이라든가 혁신의 어떤 의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분명히 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